뉴욕 총영사관의 청사 이전 당시 내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주 문화키에 위치한 한 공장 건물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한인 유권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투표율은 주 평균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에볼라 감염자에 대한 치료 지침과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주 세인루이스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흑인 소년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지난 2월 맨하튼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한국무협협회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이때 영사관은 청사를 옮기면서 $2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 내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4일 뉴욕 맨하튼 460 파크 애비뉴로 이전을 마친 뉴욕 총영사관. 영사관은 2000년부터 사용해오던 UN 한국 대표부 건물을 떠나 민원실이 있는 파크 애비뉴로 이전을 계획하면서 이 건물에서 사용하게 될 8층과 9층의 내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사관 내부 공사에 들어가는 최종 낙찰 금액은 $241만 달러였지만 영사관은 공사를 낙찰받은 한인 업체에 공사비 삭감을 요구해 결국 $209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결국 한인 업체는 부족한 공사비를 견디지 못하고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는 총 8군데이며 미지급 금액은 약 $3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4군데 업체는 뉴욕 총영사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주인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메케닉스 린을 제기했습니다. 4개 업체가 못 받은 공사 대금은 업체별로 많게는 $6만여 달러, 적게는 $2만여 달러로 총 $10만 달러가 넘어섭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 대부분은 타민족 업체들인데 한국 정부기관의 공사이기 때문에 믿고 참여했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내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뉴욕 총영사관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에 위치한 한 공장 건물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의 직원들과 주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문화키에 위치한 크레스트 폼 인더스트리 건물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40분경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90여 분에 걸쳐 화재를 진압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4개의 화재 진압 장비와 20여 대의 앰뷸런스가 출동했습니다. 저스틴 덜비아닉 소방서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최우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인 만큼 인근 주민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화학물질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Everybody is fine. The residents can come out of their homes at this time. There was no hazmat release. There's no effects of any hazardous materials in the air or in the building. There's no threat to the community at this time. 이번 화재는 공장 내에서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 발포고물을 생산하는 기계가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장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를 한 뒤에 공식 의견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he investigation is continuing and until we know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e really don't know. There was a loud boom. There was some damage from the ceiling. Fixtures fell down and everyone quickly evacuated. 어제 화재로 인해 당시 건물 안에 있던 17명의 직원과 주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나 심각한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4명의 직원이 경미한 뇌진탕 증상을 호소해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매년 뉴욕, 뉴저지의 한인 유권자를 분석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분석에서는 한인 유권자 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투표율은 여전히 주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늘 발표한 2014년 뉴저지주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 수는 총 28,646명으로 2012년 조사 때보다 5,535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를 비롯한 4개 카운티에 한인 전체 유권자의 68%가 넘는 19,528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의 한인 정치력 영향력을 기대케 했습니다. 또 이분들을 어떻게 선출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또한 이번에 한인들도 또 시의원에 또 재선에 나오고 또 보궐선거에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버겐 카운티에 사시는 우리 한인 동포분들 이번에 꼭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선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인 유권자 수는 주 전체 등록 유권자의 0.5%에 불과한 데다 등록률도 주 전체 등록률의 절반 정도인 45%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투표 참여율은 주 전체 투표 참여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에 그쳐 한인들의 미정치에 대한 현주소를 보여줬습니다. 한인들이 그나마 있는 유권자 등록률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고 사실 유권자 등록률이 지금 반도 안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게 10,000명 이상의 한인 유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10,000명 이상의 한인 유권자가 있고 그야말로 투표율이 한 80%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 80%, 투표 참여율 80%라는 8080 캠페인을 연중 벌이고 있다며 한인사회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나 사건 사고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 2014년 외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등 재외 국민의 해외 사건 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5년간 23,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이 피해자 수는 지난 2009년 3,517명에서 지난해 4,967명으로 5년간 41%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는 피살자도 164명이나 됐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일원의 경우에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70건에 달하는 재외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항목별로는 살인 및 자살이 41건이었으며 강도 및 절도가 8건, 사기 10건, 폭행 및 상해 4건, 행방불명 7건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 사고의 처리를 맡고 있는 전담 영사의 수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전 세계 171개 해외 공간의 사건 사고 담당 영사는 6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이 전담 영사들이 대부분 다른 업무를 중복하고 있어 실제로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사건 사고 발생 때 국가별 맞춤형 사고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사 인력 충원과 현지 보조 인력 증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270만 재외 국민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1,030명의 재외 국민이 행방불명됐고 한 해 평균 343명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첫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가 보호장구를 완벽히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볼라에 감염됐다는 기사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국이 에볼라 치료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에볼라 감염자에 대한 치료 지침과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에볼라로 사망한 토마스 에릭 덩컨을 치료하다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간호사가 마스크와 특수장갑, 안면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모두 갖췄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발표된 대책입니다. 톰 프리든 CDC 소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강화하는 데 2배의 노력을 쏟겠다면서 미국은 에볼라 통제와 관련한 접근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우선 보호장구를 벗는 방법과 신장 투석이나 기도 삽관 등의 치료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당시 입었던 보호장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벗거나
신장투석, 기도삽관도 중 환자의 체액과 접촉하면 의료진도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에볼라 환자를 일반 병원 대신 특수한 전염방지 병원에 격리하는 방침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내 두 번째로 에볼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여성 간호사는 26살 니나 팸 씨인 것으로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팸이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던컨의 신장투석과 기도 삽관 등을 돕다가 전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루이스 지역에서는 10대 흑인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50명의 참가자를 체포하는 등 경찰이 진압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쉽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는 지난 8월 인근 퍼거슨에서 흑인 10대 소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데런 윌슨의 총격에 숨진 바 있습니다. 이어 9일에도 흑인 10대 소년 본더린 마이어스가 백인 경찰의 총격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벌어진 시위에는 성직자들도 가세해 미국 전역에서 경찰에 의해 숨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수백 명 규모가 거리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시위대는 거센 빗발과 토네이도 주의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 본부까지 행진을 벌이고 우리 승리하리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압복을 입은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에 퍼거슨 경찰 대변인은 경찰서 밖에서 42명의 시위대를 체포한 데 이어 도로를 차단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6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시위 참가자 중에는 학자이자 민권운동가로 인종 문제 등의 저서를 펴낸 코넬 웨스트 전 프린스턴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는 두 사건의 피해자인 10대 흑인 소년들이 모두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을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은 해당 경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대권을 겨냥하는 듯한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주지사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전국 순회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2년 뒤 대선을 내다보고 순회 유세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13일 미네소타에서 11월 4일 주지사 선거를 치르는 공화당 제프 존슨 후보를 지원한 데 이어 16일에는 펜실베니아 웨인으로 가 재선에 도전하는 톰 코벳 현 주지사를 지원합니다. CNN 방송은 최근 이런 크리스티 주지사에 대해 브릿지 게이트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의 뉴저지 포트리 시장을 골탕 먹이기 위해 조지 워싱턴 다리의 진입로 일부 차선을 폐쇄하고 고의로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는 그 이후에도 유력 대선 주자가 부재한 공화당 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9월 초에는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멕시코를 방문하는 등 대권을 겨냥하는 듯한 행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크리스티 주지사에 대해 여전히 못 믿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크리스티가 차기 대선에서 백악관을 탈환하려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면서 오히려 이런 발언이 공화당 내 보수 진영으로부터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